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야 반응은 어떤지 먼저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성식 기자. 네, 국회 정론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박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깜짝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던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실효적이고 밀도 있는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도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제일 기쁜 날이라며 지금이 개헌에 딱 좋은 시기라고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국가적인 아젠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왔고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은 개헌은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워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아시지만 한 번도 개헌에 반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도 그동안 개헌을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우선 개헌 논의를 주도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갖추는 점에 있어서 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년 중림제라고 할 것 같으면 개헌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가 3년 더 연장해 주는 것뿐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동아시대 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양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만 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야당은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최순실 의혹 덮기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5분과 함께 이 개헌 문제 앞으로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그리고 지성우 성균관대 법대 교수, 그리고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해환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개헌 카드를 꺼냈는데 먼저 왜 이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민 평론가님. 왜 이 시점에 개헌일까? 개헌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개헌 얘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뭐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의 유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깜짝 전격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짚고 보다 보면 맞습니다. 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오랫동안 논의를 많이 해왔죠. 박수민 평론가께서 이제 마이크가 착용이 아직 안 되는. 예. 그럼 먼저 우리 차명진 의원부터 얘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할 거였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할 거는 이거 좀 천기누설에 해당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번에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다시 회복해 가고 있고, 그래서 야당 주자로서 상당히 독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기루거든요. 예. 이 국내에 와서 이분이 과연 장악력을 가질지, 지지율이 유지될지 애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어격대 어느 정권이나 똑같았어요.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A는 자기네 정권 재창출이지만 안 되면은 권력 분점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다. 그러면 권력 분점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는 건 당연하다. 그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성격상 이거 개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MB 대통령도 말기에는 고독한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점 이런 거를 주변에서 토로해요. 처음에 잘 나갈 땐 좋죠. 시작할 때. 그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아주 고독하거든요. 최근에 최순실 사건 등을 통해서 상당히 고독함을 많이 느끼고,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느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이분이 눈치 안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할 거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예산 마지막 임기 마지막 예산 처리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좋았지 않았겠나라고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혜영 기자, 지금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청와대를 지금 출입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개헌 얘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맘때쯤에 최순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맘때쯤에 혹시 청와대 내에서 기자들은 이 개헌 얘기가 혹시 돌았는지? 사실 개헌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발표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아무도 오늘 몰랐군요. 출입 기자들도 이거 전문을 보자마자 개헌 소식을 딱 보자마자 아니 어떻게 벌써 개헌 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만 해도 김재원 정무수석이 개헌은 지금 시기상조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개헌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지 왜 자꾸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기자들이 이렇게 안간힘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거라고 뭔가 반전 카드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정연설에서 그냥 단순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안보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하고는 내려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워낙 또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개헌 카드가 나올 거라고는 거의 아마 이걸 예상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조차도 지금 개헌 얘기는 청와대의 남은 임기, 사실 많이 남았어요. 1년 4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이 힘을 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 기자들조차도 예측 못했던 개헌 카드. 대통령이 왜 오늘 깜짝 꺼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율 26% 10%입니다, 지금. 이거 국정 운영 못합니다. 예. 뭔가 근본적인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돌파고. 대체적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돌파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남북 문제, 예. 하나는 개헌 문제. 남북 문제는 거의 물건 같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럼 개헌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개헌 문제가 언제쯤? 저는 내년쯤 되리라 봤어요. 내년 정도. 내년 정도 되면은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고 또 예산 국회가 끝나고 예.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때예요. 그 정도의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이걸 할 것이다는 생각을 예. 했는데 이것이 2달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남국에서 더 이상 이 국정이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작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개월 앞당 것이 첫 번째고.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 얘기처럼 뭔가 블랙홀처럼 뭔가 이 모든 이슈들 빨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빨아들일 만한 블랙홀 하나가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얼마 예. 전에는 블랙홀이 있으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예. 지금은 블랙홀이 되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여권 지지층이 지금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당내 갈등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겁니다. 이 기원 떠지면은 아니에요. 다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지지층 새누리당 결집 효과가 내부를 있다. 예. 결속할 수 있는 카드가 이보다 더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논의가 되면은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더라도 큰 고민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끝까지 장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뭘까요? 이겁니다. 개헌이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주도하겠다. 정부가 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개헌도 논의만 될 뿐 개헌의 대상 범위 일정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 얘기를 대통령이 앞으로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국정을 다잡을 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개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까 지금 개헌 카드를 딱 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청와대 출입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지극히 현 정권의 위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뭐 근본적인 뭐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됐으니까요. 그게 뭐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지금의 최순실 국면을 좀 벗어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네요. 개헌이 그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요? 개헌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치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추진되고 논의돼야지 이렇게 어떤 정권의 유불리 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이거를 조금 달리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저도 역시 1월 정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보다 한 2달 정도 빨리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해가 넘어가면 대권 주자들, 특히 잠룡들을 예. 비롯해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유불리가 그때 되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권 주자들이 그러한 위치를 안착하기 전에 이런 개헌 카드를 던짐으로써 논의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그런 그 노림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현재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개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 속에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늘 이맘때만 되면은 역대 어느 정권이든 다들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 개헌 카드를 꺼냈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고 뭔가 이 정권의 유불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진정성 반, 국면 전환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한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임기 후반 가면 개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 점을 아마 이제 본인도 이제 느꼈을 거고요. 그와 동시에 또 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다 보니 지금 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친박계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대통령, 총리를 좀 나눠서 대통령은 예를 들어 반기문, 뭐 총리는 친박계 총리 이런 구도를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좀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변수만을 고려하면 사실은 저도 내년 초 정도에 그 개헌 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는 이제 새누리당 차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분위기만 잡고. 자, 그런데 그게 좀 앞당겨졌다는 거죠. 앞당겨진 데는 역시 이제 국면 전환용. 의 이제 목표가 좀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 지지율과 최순실 의혹. 지지율이 그렇죠. 지지율이 뭐 이렇게 예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 거죠. 콘크리트 지지율이 특히 이제 붕괴되는 상황. 이 국면에서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선제 대응의 필요성.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진 것이 맞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임박해서 개헌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기국회 들어오자마자 개헌특위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개헌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이다. 그리고 뭐 야당도 굳이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따로따로 하면 되거든요. 따로 국밥. 그러니까 이 뭐 최순실 뭐 의혹 관련한 것은 따로 다루고 개헌특위는 개헌특위대로 사실은 이 투트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거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때 대연정 발언도 있었고요.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딱 한참 시끄러웠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랑요. 그리고 이번 2012년 대선 전에 대선 공약으로서 개헌을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정치적 합의로서 이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으로 큰 혼란을 앞으로 초래하지 않겠는가? 과연 대통령의 그 발언의 끝이 어디가 될 것이냐?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헌법 파괴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2005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물론 그때는 이제 대연정 얘기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의 개헌 형태니까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과 2012년 대선 직전에 대선 공약으로 이제 4년 중임제를 약속했던 모습입니다. 뭐 저 시절과 2012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또 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세월이 워낙 긴 차이가 나니까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뭐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의 개헌 입장은 쭉 일관되게 정치에 입문하신 이후 쭉 일관되게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헌이 내가 당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개헌의 당사자냐 아니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개헌이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보면 개헌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시기에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어떤 특정 의원이 독보적으로 우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독보적으로 우위를 지키면 과거에 이 박근혜 후보, 뭐 또 문재인 후보도 상당히 그랬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 등등 그런 후보가 있으면은 예비 후보라도 그런 후보가 있으면 개헌이 힘들죠. 그분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대선 예비 후보가 있다면 개헌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때는 된다 안 된다 했다가 지금은 된다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1차적으로 아까 다 모두 얘기했듯이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해보니까 야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학자가 아닌 이상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중요한 충분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누구도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한다. 내년 1월 달 되면은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특별하게 뭐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현재 어떤 개헌을 둘러싼 상황을 나름대로 읽은 거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차기 권력 구도 그림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친박계가 그리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총리 이 정도를 지금 대통령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는 바람이겠죠. 그거를 뭐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왜 당구 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당구를 치면서 자기가 맞추되 다음 사람이 못 맞추는 굉장히 어렵게 배열을 염두에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가 이원 집중무제인데 그리고 이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생각은 아마 여당이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라도 일정하게 권력 분점 형태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정의 그 권력 분점에 일정하게 가담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더라도 그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지금 이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때 사실은 가늠하기 쉽지가 않아요. 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의는 하지만은 야당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쭉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한다고요?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명쾌하다고 야당은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국민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의장들도 그동안에 자문격으로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보다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딱 두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경제 위기다 그랬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경제 위기다. 지금은 위기 아닙니까? 지금은 더 위기예요. 두 번째. 그때는 박 대통령이 급한 이유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왜 그래 지금? 결국은 국민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에 대해서 과연 야권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힘을 실어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또 다른 문제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왜 지금 던지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면은요. 대통령이 그때는 내년 초에 개헌 카드를 던져보더라도 안 됩니다. 더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붕괴돼 버려요. 지금 봐보세요. 자고 나면은 지금 최준실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국민들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준실 씨의 사생활과 관련 얘기도 지금 다 나와요. 앞으로 어떨까요? 더 나옵니다, 이제는. 이걸 걷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할 때다.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대통령이 조금 일찍 선수를 치고 놓은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번 개헌 얘기, 그러니까 개헌에 뭐 하자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 개헌을 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모든 형태를 다 놓고선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권력형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뭐 사회 시스템의 87년 헌법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의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권력 분정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만이 지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권력 구조 관련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학계나 식자층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본권 쪽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87년 헌법이 모자란 부분이요. 세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그런 게 그때는 이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헌이 되면 그 원포인트 개헌식으로 권력 구조가 바뀌면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바꾸는 것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개헌특위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한 3번 정도 국회의장께서 개헌특위를 해서 이미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서 정부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양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 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권력 구조 형태와 관련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형태는
지금 뭐 여기 나왔습니다. 뭐 친박께서 얘기를 꺼낸다고 하긴 하는데 대통령을 두고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를 총괄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에 내진 내각제 형태의 개원 또는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 5년 단임은 너무 이게 좀 소모적이니까 4년 중임제로 좀 바꾸자라는 또 그런 내용, 또 뭐 다른 형태가 또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 좀 맞는 개헌 형태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서너 번 정도 10여 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50%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고요. 물론 의원 내각제가 상당히 권력 구조로 봐서는 바람직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공화국 때 아주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게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즉 대통령과 수상을 따로따로 이제 선출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제 조건은 아마도 대통령제는 어찌됐든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헌 정국을 돌파하기에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께 물어보면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나 나머지 내각과의 관계 또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아마 관심 가지실 겁니다. 아마 차기 대선 후보들, 특히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아마 굉장히 크게 이 형태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 것이 굉장히 진정성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어떤 폐해라든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그 진정성 부분은 좀 별개로 하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최순실 의혹이라든지 지지율 급락. 과연 이 개헌 카드가 그런 국면을 돌파하는데, 극복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여전히 최순실 의혹과 지지율 급락은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 빼기가 계속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반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당도 지금 보면 개헌 정국으로 곧바로 지금 이렇게 선뜻 응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나오는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국면 전환용 이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개헌을 하자는 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제 계속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도적으로 개헌론이 논의가 되어왔다라기보다는 야권에서 개헌론을 주로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나마 좀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또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개헌에 대한 유혹을 상당히 많이 느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헌 논의를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외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개헌 얘기가 탁 꺼내진 상황에서 지금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구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문재인, 반기문 두 분을 중심으로 나머지 분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형태인데 이 개헌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그 구도가 깨져서 다시 헤쳐모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있죠. 개헌에 찬성하는 후보군, 반대하는 후보군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일단은 현재 이 개헌이 최순실 사건을 덮을 수 있느냐? 덮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세력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최순실 사건 자체가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 핵심이 뭐냐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재산을 그들이 그 모녀가 또는 차은태 씨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느냐 이 흔적을 잡아내는 건데 저는 그게 기건 아니건 간에 쉽지 않을 거다. 왜? 중국이나 또 독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중국이나 독일로 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뒷청소를 이건 조금 이제 위험한 얘기겠죠. 하여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도 보면은 사생활 얘기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사생활 얘기는 우리가 많은 이런 게이트를 봤지만 그 당시에는
독자를 흥분시킬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 네.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 최순실 사건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큼 그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두 번째, 이 개헌 자체가 얼마나 또 위력이 있나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땐 예전의 고기압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력이 있는 고기예요. 왜? 야당에서도 지금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야당에 뭐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완전히 배타적으로 독주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야 우리끼리 뭉치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요인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최순실 의혹을 커버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네. 독보적인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한테 뭐 물으시죠? 글쎄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개헌으로 인해서 이 지금의 대선 주자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강 다중 구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개헌이라는 게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강력하든지 아니면은 모두가 뜻이 일치하든지 하는데, 지금 뚜껑을 까니까 벌써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또 여기다가 무슨 뭐 세계화도 놓자, 문화융성도 놓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논의가 감론을다 열박하다 보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섣부른 예측이지만, 다음 주자의 공약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결국 또 이번 정부에서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학자가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여러 변수들을 쭉 얘기했어요. 과연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인가, 차기 대선 주자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안에서 그동안 계속 실패해왔던 이 개헌이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 당위론적 입장하고 또 실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87년 체제가 한 30년 가면서 피로도가 되게 누적돼 있고요. 4년짜리 국회의원과 5년짜리 대통령이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도 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도 또 재보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요. 등등의 선거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구조적으로 여당에게 협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선거가 끝나는 날부터 막바로 이 여당을 공격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개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9차례 개헌이 됐는데요. 대개 개헌이 될 때는 정치적으로 큰 변혁이 있을 때 개헌이 됐습니다. 정말 블랙홀처럼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이나 정치적인 큰 사건, 예를 들어서 4.19나 5.16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국가적인 변란이나 변화가 있을 때 국민들이 개헌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국민들이 개헌을 원할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정치공학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 70% 정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을 내놨는데, 당시 조사를 했던 6월과 지금 이 최순실 의혹이 막 쏟아지고 있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지금 10월 국면은 굉장히 또 다르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야당에서 그것을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헌 자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정치의 변혁을 권력구조의 원하는 변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씩 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나온다든지 하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어떤 실증, 염증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백가쟁명식으로 또 논의하게 되면 국민들이 또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그 유불리를 따지시더라도 어느 한쪽은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개헌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가요, 그러니까 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움직이게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거든요.
대통령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 결국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급기야 이런 참담한 지경까지 왔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건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권력의 구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개헌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냈는데 지금 최순실 씨 의혹과 관련돼서 그 의혹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최순실 의혹을 낳은 주범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주범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죠. 그건 뭐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도 이 제도하에서는 그렇죠. 최순실 의혹 같은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동안에 그 국민들이 계속 경험적으로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 내지는 비선 누군가의 실세가 있고 그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패에 연루가 됐고 그 과거 경험들이 쭉 쌓여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뭐 노무현 정부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속 그게 누적이 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참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기여한 바가 바로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당위론을 스스로 좀 입증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87년 체제 들어서고 나서 생겨났던 이후의 정부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부 측근 비리로 얼룩졌어요. 임기 말에 가서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항상 있어 왔는데 대통령도 이번에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혼란을 겪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뭐 그런 점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은 임기 말 되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최순실은 지금 뭐 독일에 가가지고 잠적된 상태라고 얘기하면은 박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도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이 개헌 문제를 꺼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아마 논쟁이 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꼭 지금 해야 될까? 왜 지금이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로 코너가 있으니까는 코너에 몰려있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필요는 하지만은 지금 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탄력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면 지금 국회 안에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큰 안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있을 겁니다. 이 몇 개 가지 논의를 할 텐데 국민들 생각은요. 이거 봐보세요. 권력 구조만 놓고서도 대통령 중임제 할 겁니까? 내각제 할 겁니까? 품권이요. 품권은 어느 식으로 해요? 프랑스식으로요? 오스트리아식으로? 어느 논쟁이 감론 얼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피곤할 겁니다. 또 이거만 합니까?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문제는요. 영토 조항은, 경제 문제는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이것이 오히려 국론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건 하지 말고 여야 후보 간에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요. 2014년에 이 개헌과 관련돼서 언급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최순실 의혹은 뭐길래 이렇게까지 개헌 얘기가 나올 지경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다가 개헌을 지금 달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실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현 기자, 도대체 최순실 의혹이 뭐길래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개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린 것인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 문제가 청와대에 사실 항상 기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영국 대변인이 아침 브리핑을 하러 오면 최순실 씨 의혹을 항상 물어보지만 정영국 대변인은 대답할 수가 없다.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자들이 지금 저희가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고 국회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걸 보면 지금 청와대는 계속 모르쇠로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개헌 카드를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면 전환, 야당에게는 국면 전환으로 갈 수도 있는 사실 좋은 카드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그만큼 지금 되게 조바심이 있었고 빨리 지금 뭔가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개헌 카드가 과연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이게 실효성 이게 또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않을 텐데 대통령 입에서 직접 대통령 주도로 행정부 주도로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낼 정도면은 다급한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 최순실 의혹이 됐든 아니면 지지율이 됐든 알겠습니다.